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결혼보다는 연애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30대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게 되긴 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선배들이 자주 해주던 얘기가 있었어요. 나 이번에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신랑 신부 학원이 똑같이 생겼더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동창이랑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몇 번 연애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은 둘이 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어떤 것이 신기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결혼한 거요? 아니, 자로 잰 듯한 비슷한 조건들 만나서 결혼하거나 일하고 있다 들었거든. 그리고 집안 수준도요.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결혼은 한쪽이 약간 다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사실 나도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도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냐는 생각이 들어.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런가 봐. 선배가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면 의아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역시 그런 거였어요. 확실히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면 공감도 비슷하고 어려운 부분도 비슷하죠. 그래서 잘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직업을 가진 은행원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취미뿐만 아니라 먹는 습관도 비슷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남매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20대 중후반에 만나서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너희가 얼마나 만났지? 한 5년 정도 만났으면 벌써 6년째에 만났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결혼 준비를 슬슬 해야겠네요. 내가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만 직업까지 똑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원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잖아. 나도 은행원이라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너희 아빠에게 참 잘해서 보기 좋았어. 너희들도 결국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빠가 벌써부터 사위사위 하고 계신다. 이번 주말에 둘이서 또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아빠랑 친하게 지내서 더 좋은 게 있어?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 엄마가 살아보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와이프에게도 잘 대하더라. 너희 아빠도 봐봐. 친할머니, 외할머니 상관없이 잘하잖아. 우리 친정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제가 태어났어. 요즘에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 초중반에 첫째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20대 중후반쯤에 첫째를 낳는 분들도 많았어. 그런데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 때 젊으셨어. 양가 반대가 엄청 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 분은 잘 극복하셨고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둘째도 나왔어. 그리고 언제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양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30살 초반이지만 제 몸 하나도 관리하는 것이 힘든데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마트에 갔을 때 너희 부모님을 보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스럽게 대하는지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눈만 마주쳐도 다투는데 엄마는 갱년기를 마치고 이제 아빠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집안은 매일 화들짝판이야. 정말 부모님들이 서로를 존중해 사는 게 자녀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된 나도 부모님의 노고를 알아주고 싶다. 맞아, 솔직히 어렸을 때는 잘 몰랐거든. 근데 확실히 크고 나니까 부모님 사이가 좋은 게 보기도 너무 좋더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 만나는 사람도 너희 아버지랑 똑같은 은행원인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도 그 소리를 했더라. 아빠 같은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똑같이 은행원을 데려왔다고. 그니까 확실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는 것도 다르겠지? 벌써 너희 친정 부모님께서 잘한다며 이런 젊은 사람과 테니스를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와 내 동생 둘 다 여자잖아.
그리고 아버지와 잘 맞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요즘은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 갈등이 더 많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행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친정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남편에 관해 시댁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어요. 결혼 후에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 제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동갑이지만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나이 차이는 무려 12살이었어요. 우리 엄마와 어머님은 나이가 같으셔서 친정아빠와 시아버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우리 아빠가 사업가분이셔서 그분을 찾느라 결혼을 늦추셨다는 소개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님과 친정아버지와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어 조금은 걱정되네요. 결혼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 아버님과 장인분들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와 우리 엄마의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해요. 시아버지와 우리 친정아버지의 나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님들의 나이 빼고는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지내려 하고 있어요. 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친정 부모님이 우리를 부르시길래 부모님 댁으로 넘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은퇴하기 전에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알겠더라. 주게 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것저것 너희에게 주려고 그걸 왜 우리에게 줘요? 어차피 아빠가 다 뿌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가 결혼을 해준 덕분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있으니까 너희 목도 있는 거지? 아빠가 챙겨줄 때 받아. 너희 집 대출 받아서 했다며 그게 얼마 정도였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대출 한 1억 정도 받을걸? 그럼 아빠가 대출금 정도는 갚아줄게.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대출금을 함께 나눠서 갚자는 뜻이었나 보군요. 죽음이 없으면 너희도 더 편할 것이다. 아니야. 시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예전에는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20대 정도에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작은 사업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아직은 은행을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기금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우리도 꽁돈을 받게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너들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1억이나 주셨다며 기금이 얼마나 들어왔길래 그래?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1억이나 주시는 덕분에 의자도 고쳤나요? 당신들에게 1억 정도씩 주시는 정도라면 더 많이 받은 것일 거야? 아니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주려나? 나도 좀 기대해도 되나 봐.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받은 걸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 대출 검수하고 주신 돈이 모두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희들한테 준 건 단지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들은 도대체 그런 걸 어쨌든 챙겨줄 리 없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기대를 하셨는지 봐요. 시댁에서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건 좀 그랬나 봐요. 예단 소리라는 건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 명절 때 시댁에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셔서 사돈이 이번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센스가 정말 확실했어요. 이런 걸 안 사든 제가 들킬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한우를 좋아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백화점까지 가서 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한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하죠. 명절 선물까지 한우를 보면 나이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부모님과 연세가 같으시다고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제 나이는 같아도 너희 아버지랑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왜 연령에 대해 말을 하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놔뒀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정아버지와 꾸준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먼저 찾는 일도 많고 어느 날은 남편이 못 보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옷을 샀냐고 물어봤죠. 못 본 옷 같은데 옷을 샀어. 언제? 당신 옷가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인터넷으로 샀어. 이거 장인 노원이 사준 거야? 저번에 같이 여행 갔던 걸 기억하니? 아빠가 무슨 남자들의 여행이라 하면서 당신을 데리고 간 거, 그때 1박 2일로 다녀왔을 때 맞아. 그때 솔직히 바닷바람이 춥다고 해도 비슷할 것 같아서 옷을 대충 챙겨갔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추웠어. 내가 떨고 있으니 장인어른이 하나 주셨어. 우리 아빠 큰 돈을 썼네. 이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이 옷이 10,000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오래 입는 것도 아니니까 좀 참으면 된다고 말했지. 그런데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꼭 사주고 싶다고 해서 나야 옷도 생기고 좋았지. 저희 친정아버지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쓸 돈이면 아끼지 않으셨어. 이 옷을 입고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도 무슨 옷이냐 물었어요. 이번에 남편이랑 친정아버지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 옷을 사주셨대요. 그래 이왕 사주는 거 좀 좋은 것 좀 사주지 꼴랑 찬바대기 하나 사주신 거야? 전바대기라니 이거 2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싸다고 했어? 안 산다고 하는데 장인 노론이 사주신 거야? 이게 무슨 20만 원이나 한다니.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어떤 거요? 남편이 빚 써놓고 사주는 거요. 아니, 이런 경제관념 아무래도 사돈이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너를 낳으셨다. 아,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데 먹고 사느라 널 신경 썼겠죠? 어릴 때 가정교육이 특히 중요한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는 자주 트집을 잡으며 긁으셨다. 교육시키지 못했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먼저 발끈했습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도 어릴 때 엄마가 당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문장을 간소화하고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를 끼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데 나의 은행 업무와 와이프가 똑같이 바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깔보고 거짓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내 엄마를 욕하고 있어. 남편은 항상 내 편이라서 시어머니와 싸울 일이 없었고 은행 업무가 바빠서 시댁 행사를 빠지거나 늦어진다면 대신해서 가서 잘 처리해왔는데 왜 너희는 그걸 몰라줬을까? 우리 와이프도 일을 잘해서 나 혼자 다 하는 것과 같아. 어디서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일도 많고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행사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뭐라 하지 마세요. 아주 자신의 마누라인 것처럼 감싸는 모습을 보세요. 사실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 와이프가 정말로 바빠서 제가 집에서 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같이 온 거예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저가 은행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이렇게 시댁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제가 말해줬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꽤나 고마운 것도 있고 다행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제와 남편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시댁에 많이 부르시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제와 같이 부르지 않고 남편만 부르시더니 너무 편해지셨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시댁을 자주 다니다가 어느 날 은행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은행에서는 잘 다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왜 엄마가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사촌 중 한 명이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 어떤 사업인지 그냥 착실히 돈을 모으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생각해. 괜히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쩌겠어.
내가 혼자서 하는 거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건 내 사촌이 하는 일을 이어받는 거니까 괜찮을까? 결코 그렇지 않아. 사업을 하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해. 또한 어디로 가든지 회사가 나가야 한다면 일하러 갈 필요가 있을 거야. 나는 갑자기 사업을 하자는 남편에게 절대 반대했어.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사업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아니, 남편이 큰 일을 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하셨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원래 사왔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은행 근무하는 것이 최고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사업했고 우리 외국 사촌이 화장품 회사를 하는데 돈을 모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 남편이 저번에 그만두고 와서 저에게 은행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길래 제가 결코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사업에 빠져서 단단히 걸렸는데요. 버렸더라면 사표를 내고 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사촌이 말을 듣고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어요. 물론 벌써 엎질러졌다 했습니다. 근데 여자분 없이 가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도 다 자르고 가게는 보름도 안 열어놓고 매번 집에서만 놀기만 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한다고 했다면 제대로 하던가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가게에 매일 가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게다가 계속 가게를 열어놓으면 전기세도 많이 나가니 차라리 안 열어놓는 게 좋겠어. 그럼 차라리 폐업을 신고하고 사업을 그만두던가 방치하는 편이 낫겠다는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좀 바가지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시작한 화장품 가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저도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살이 그때 팔라 빠졌죠. 그때쯤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신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모여 근사하게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 속이 시끄러워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준비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은퇴하셨어요. 너무 죄송했고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은퇴하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드니까 은행 같은 곳에 청년들이 빨리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금을 억지로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이 은퇴하실 때 몇십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반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반은 건물을 하나 임대하려고 하십니다. 만약 해당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파는 것이라면 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어쩔 텐데요. 아버지가 친정을 떠나셔서 몇 억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그냥 받아가서 사위 사업에 투자하라면 좋겠다고 말하십니까? 제가 본 바 사위 사업이 잘 되어야 아버지분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무리가 되겠죠? 투자한다면 잘 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또한 아들의 사업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실 리도 없으신데요. 마더와 남편께서는 결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남편의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판로하게 되었고 친정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친정 아버지의 생신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장인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내와 손주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손주 신생아 날 앞두고 임신했어요. 저희가 아이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번에 제 사업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내는 물론이고 손주도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아이가 생겼는데 왜 혼자 결정하느냐고. 그리고 현재 우리 아버지의 생일 파티 때문에 모인 것 잊으셨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나요? 언제 해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급한 불은 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결국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도와주면서 돈을 요구하더니
저희 친정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남편의 사업 상황이 좋아지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매출도 조금 나오면 빨리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드렸다는 게 아니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얼마씩 보내고 있나요? 장인어르신이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달 30만 원씩 분날 당신이 어떻게 1지천만 원을 빌렸어요. 3억이나 되는 돈인데요. 근데 그 돈을 매달 30만 원씩 보내면서 언제 갚으실 계획이신가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고 매달 용돈을 받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인어른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떻게 이득이라는 건가요? 빌릴 때는 바로 갚아야 하는 것처럼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현재 돈이 없어서 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 남편은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시고 오히려 제게 호통을 쳤어요. 내가 내 남편을 돕지 못할 만큼 안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요구하느냐고 해? 저희 가족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퇴직금이야. 게다가 남편이 매달 30만 원씩만 보낸다고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왜 말이 안 되나?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쓸 때가 있었대.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보내도 충분할 거야. 남편에게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야 해. 허경영하듯 말리면 안 돼. 아들에겐 더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신경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했어. 아빠 돈 빨리 갚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고 이혼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혼하겠어? 나 없이 온전히 자신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야?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돌볼 거라고. 내가 혼인을 끝내고 싶지 않다면 당장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할 거야. 현재 나의 일도 잘 되어서 충분한 돈을 갚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장인에게 연락해서 말씀하면 되겠지? 그러면 당신은 이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나에게 연락하며 자신의 친부와 바로 전화로 연락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빌린 돈에 대해 매달 3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나의 송금한 3억 원을 매달 처음부터 받아보겠다고요? 30만 원씩 갚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장인 노님이 그때 매달 용돈처럼 쓰게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던 건데 내 기억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길래 3억에 대한 이자를 보내주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까나중에 딴 말할 식이 없기에요. 알겠죠? 남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친정아버지가 남편한테 문자로 나를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문자를 확인했는데 무슨 녹음 파일이랑 친정 엄마의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궁금해했나 봐요. 물어보더라고요. 보내주신 게 뭐예요? 장모님 계좌번호랑 음성 파일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듣고 나서 다시 얘기하세요. 친정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녹음 파일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따로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억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남편이 급한 거만 막으면 바로 억 보내드릴 수 있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억 못 보내드리면 자기 회사명이라도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도 드릴 거라고요.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 녹음 파일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한 줄은 전혀 생각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랑 둘이서 녹음 파일을 다 듣고 있는데 가관인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나가 혹시나 싶어서 그때 녹음해놨는데 녹음은 잘 됐니? 너무 또렷하게 잘 돼서 지금은 사람 덕분이 나갔어.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는지 회사로서 서류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녹음 파일에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갭지 하우스 회사에 다니겠다고 했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친정아버지께서 진짜 회사 명의를 바꾸라는 식의 서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와서 제발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번에 나한테 서류를 보내셨는데 회사 명의 이전과 관련된 것이라고요. 장인어른께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당신이 갚아야 하는 돈 안 갚으면 회사에 다니겠다고 한 거였잖아. 나는 그냥 말로 한 거였지? 그리고 당장 혼란스러웠던 것뿐인데 이것을 녹음하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건데 변호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명예 변경 신청을 했겠어. 그러니까 당장 아빠도 먼저 갚아야 하는 거잖아. 내가 돈을 어디서 서두르게 갚아다 끌어모아봤자 1억이 아닌데 여태까지 번 돈은 다 어쩌고 매출도 잘 나와서 몇 억 벌었지? 아, 그게 엄마가 대출 좀 갚아달라 하셔서 그걸 갚아들려고 갖고 있는 돈 다 들렸지? 그럼 여태까지 번 돈 시어머니에게 주고 돈이 없다는 거였어. 그럼 아빠한테 회사를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회사를 일으켰는지 알잖아. 이걸 어떻게 자연주르니 그 회사도 우리 아빠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꿈도 못 꾸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를 파든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와서 빌린 돈에 가든지 해. 남편이 말해도 되는데 가관이더라고 했어요. 매출도 잘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시어머니 사주를 보면 3억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민기적으로 거리나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서 그랬던 거였어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사돈한테 잘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왜 우리 아들 회사를 사돈이 가져가? 어머님이 남편한테 돈 받는 태도 때문에 남편이 우리 친정 아빠한테 빌린 돈을 못 갚았어요. 남편이 언제까지 못 갚으면 회사를 넘긴다고 말한 거였어요. 걔가 당장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러한 말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돈은 그것을 가지고 홀랑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그러냐. 처음부터 우리 친정아버지의 도움이 없었으면 남편이 지금처럼 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모든 것을 이뤘어.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가서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아야죠. 그걸 내가 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어머나, 지금 당신 남편이 고생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돈에게 줄 거냐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상환할 돈을 내겠다고 애쓸 판에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친정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제가 말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해보니 본인이 잘못한 걸 당신이로 오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가져간다 하셨다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위가 직접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녹음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남의 얘기를 몰래 들으면서 녹음한 것도 아닌데 무슨 불법이에요? 사위가 저한테 와서 사업 못 갚으면 주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젊은 사돈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도 그냥 넘어가 주어야지요. 될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백만 원을 빌려간 것도 아니고 먹이나 식비가 되는 돈을 가져갔는데 저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면 애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거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손주도 있으니 넘어가려 하는 싶었는데 사돈 보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사위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친정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쟤들 이혼시키기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작정하신 건가요? 아빠 없이 자신의 손주를 양육하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 아빠가 없는 게 더 좋겠죠. 그 딸이 저를 찾아와서 벌써 이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정아버지 입에서 이혼 소문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몰랐을 텐데 나랑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는 어떻게 할 거고 이혼을 하면 생각해야 해요. 아빠만 믿고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까지 우리 친정아빠 회사가 될 거라니 제가 할 일이 어떻겠어요. 어머니, 이젠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싸운 분이 안 풀렸는지 차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갔는데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서류를,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는 재와의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만 뵐래라고 말했대요.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서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당신은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는겨.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모르겠어. 무슨 이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서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한 당신과 어머니의 태도도 지금 진물이 나는 듯하며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선 회사를 먼저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야겠어.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친정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해줘도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야. 어떻게 친정아버지의 돈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가져가 놓고 갚을 생각도 안 하느냐? 당신은 나, 시어머니나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천천히 갚는다고 한 것이지 어머님께 돈을 천천히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어머님께 돈을 먼저 드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돈을 빌려갈 땐 좋았겠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에 꼼꼼하지 않으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한 거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물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걸 알아. 우리 엄마도 혹시나 해서 녹음해 놓으셨다 하더라.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녹음을 안 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너만 잘못이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놀랐어요. 결국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회사를 가져왔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서 사업은 제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러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찾아와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돈, 만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발 아들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되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장인님, 저희는 올해 안에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부디 한번 용서해 주세요. 누가 자네 장인인가요? 우리 딸이랑 이혼했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으니 망할 일도 아닐 텐데요. 사업을 짓다가 그렇게 번 돈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는 거죠. 저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도 다 그만두는 바람에 와이프와 이혼하면서 집까지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누구를 탓하겠어? 사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만 돌려주세요. 제발요,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사위가 저한테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줬으면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돈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젊은 양반이 돈만 밝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까지 오셔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무릎까지 꿇었지만 우리 친정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무릅쓰고 살아온 친정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중에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 명의로 사업장을 받긴 했더만 내가 운영해봐라. 이제 너도 딸을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직업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은행 다니고 있는데 왜 아빠가 평생 해보니까 은행 앞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더라. 은행에 퇴직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요즘은 퇴직도 더 빨라졌다니까 괜히 힘들게 돈 벌지 말고 사업해봐. 그리고 사위가 사업할. 네, 당신도 많이 도와줬잖아.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야 나와 우리 딸이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유로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내게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친정아버지를 존경해서 은행에 취업했던 모습을 보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부끄러워하시기도 했나 봐요. 아무래도 누구보다 은행 업무가 어렵다는 걸 잘 아셨으니까요. 남편의 사업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친정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이용해 남편이랑 함께 홍보 등 다양한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알고 있는 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는 나를 위해 더 강하게 나가셨다고 생각해요. 또한 남편에게 괘씸한 부분이 있으셨겠지만요. 남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대리인에게 맡기고 친정 식구들과 우리 딸과 함께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여행도 즐기며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도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몇 번 찾아왔었지만 결국 명의는 친정아버지로서 날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철면피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정 엄마 덕분에 친정아버지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읽어놓은 사업장까지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